여러분, 인구 재앙 진짜 충격적이 됩니다. 50년 후가 되면요, 지금 5천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3천만 명으로 쪼그라든다는 그런 경고가 나왔습니다. 와, 50년 후만 언젠가요? 50년 후만. 50년 후만 2070년이에요.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3,153만원으로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는. 나라는요, 인구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2천만 명이 없어졌는데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제대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죠. 제대로 돌아가기가. 이런 걸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이 출산율 전쟁, 결혼 전쟁, 인구 재앙 전쟁, 소위 인구 지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를 보세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표예요. 다른 데서 발표한 지표도 아니고 통계청, 대한민국의 통계를 담당하는 관청이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2070년 가서는요, 우리가 정책을 잘 썼을 때 4,438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냥 어느 정도 정책을 써서 정책 효과가 있으면 3,766만이 되고요. 지금처럼 그대로 가면 3,153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인구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5,184만 명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줄어들어서 5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5천만 대한민국이 아니라 3천만 대한민국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꼬꾸라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출산율이 안 늘어나고 있거든요.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결혼을 덜 했어요. 결혼을 덜 하니까 출산율은 쭉쭉쭉쭉 떨어져서요, 2025년에는 0.56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정상적으로는 그래도 0.7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했지만 지금 코로나 위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잖아요. 결혼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고 그게 회복되는 시점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출산율 정책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떨어지는 이 출산율 때문에 우리 성장률도 완전히 망가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잠재 성장률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2.27%의 잠재 성장률이 10년 후 가면요 0.69%로 떨어지고요. 20년 후로 가면 0.05%로 급기야 2050년에 가면요 마이너스 0.03%로 떨어질 거다는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인구가 떨어지니까, 인구가 급감하니까.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런 자료를 내놓으면서 인구 때문에 경제가 망하게 생겼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만큼 5,184만 명이라는 숫자가 2050년에는 4,735만 9천 명이 됐는데도 꼬꾸라집니다. 그러면 이게 3천만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3천만까지 내려가면 대한민국은 점점 멸망해 가는 겁니다. 3천만까지 내려가. 마이너스도 굉장히 심각한 마이너스가 되어 갈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마이너스가 2070년이 되면 결국 성장률까지도 망가지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는 것, 이것은요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성장률이 떨어지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연령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잖아요. 2020년에는요 중간 연령이 43.7세였습니다. 그런데 2070년에 가면 62.2세가 중간 연령이에요. 그러면 제 나이가 앞으로 한참 가야지 62세가 넘어가거든요.
적어도 한 6년 넘어 남았습니다. 6년 넘어 남았죠. 예. 7년쯤 남았네요. 7년쯤. 7년쯤 남았으면 예. 그 나이가 이제는 중간 나이가 된다는 거예요. 중간 나이. 이렇게 되면 젊은이들의 부담도 엄청나게 됩니다. 이게 미래 세대들이 부양해야 될 사람들 계속 늘어난다는 것도 그 이유예요. 여러분, 미래 세대 100명이 말입니다. 1960년대는 5명만 부양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2020년에는 22명을 부양을 했거든요. 2070년에 가면 101명을 부양해야 돼요. 이 말은 젊은이 한 사람당 예, 노인 인구 한 사람을 부양해야 된다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상황이 오죠. 이게 재앙이에요. 이게 붕괴예요. 이게 망가지는 겁니다. 이게 망가지는 겁니다. 저는 이런 대한민국의 미래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예, 오로지 이념에만 집착해 있다는 대한민국 현실이 진짜 안타깝습니다. 예, 이대로 가면 누구 말만 따나 예, 유례없는 저출산이나 빠른 고령화 때문에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념으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못내 안타깝습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 1984년에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83년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대학가는 전부 데모투성이었어요. 학생이 예, 매일 체류탄에 돌 던지고 이게 다였습니다. 미래가 안 보였어요. 민주화라는 그런 미명하에 계속 예, 난리를 쳤으니까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뭘까요? 민주화는 됐다고 하잖아요. 학생운동 하던 사람들이 권력까지 다 잡았으니까. 지금은 여기서 뭐 사회주의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공산주의로 가는 건가요? 저는 이런 게 대한민국 미래에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대한민국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은요, 대한민국이 쭉쭉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세대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 세대들은 도대체가 하지 않고 우리 세대들은 여기서 다 파먹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면, 그것도 미래 것까지 땡겨서 파먹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나라가 걱정이죠. 답답합니다.